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악화되게 된 것은 언론 책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들의 기자나 또 중견 칼럼니스트들, 또 아주 고위직인 대기자, 주필, 고문, 이런 사람들이 일체 선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부정선거 문제를 이제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한 경제신문에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든 이런 고참 논설위원이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이탈리아가 아마 이제 한국처럼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이제 무솔리니가 등장했으니까, 과거에 이제 권력 분점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절대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 체제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빗대 가지고 한국의 87 체제, 입법부가 전액을 하는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솔직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표현은 정치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발목 잡힌 경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참 논설위원도 일체 부정선거, 이런 문제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부터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는데, 5년 가까이 됐지만 방송사나 주요 언론사들 가운데 특집이라든지 또 해부 기사 같은 경우를 실은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보면은 일종의 이제 집단 체면, 또 집단적으로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 그런 국가로 달려가는 그 집단 자살, 그리고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전부가 다 덮는 집단 사기, 집단 체면, 집단 자살, 집단 사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병이 깊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고, 또 윤 대통령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참 한국처럼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 부정선거를 1년에 1조 정도 예산을 쓰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고, 세계 역사상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오늘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원화 약세 거세진 국장 탈출, 그래도 국장 되돌아봐야 된다. 이제 일당 지배체제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경제 체력이 계속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신용평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 선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고라도 하듯이 원화 약세 거세진 국장 탈출, 이런 기사가 이제 떴네요. 요약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줌으로써 56개의 지역구를 훔쳤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도둑질을 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모두 지역구만 36개의 의석을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입된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진 유령 투표지 개수는 2024년 경우에 276만 표, 그리고 2020년 경우에 220만 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그런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조성한 다음에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작업이 좀 더 완결되게 된 것은 제야 전문가의 작업에 이어서 제야 H님이 단박에 254개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그런 득표수 조작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그것을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바로 다 계산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평균 플러스 10.76%죠. 그러니까 뭐 다른 복잡한 그런 점검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일 투표에 비해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10.76%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의 10.76%만큼의 그 2배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한 거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10.76%, 그리고 국힘당과 기타 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10.76%. 그러니까 굳이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만 하더라도 관내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10.76%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조작에 사용된 관내 사전투표지를 추정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위 제야 H님이 완성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작에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작 이전의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 이후의 후보별 득표수, 조작 이전의 후보별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몇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했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되기 이전의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른바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0.06%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했을 때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76%, 그리고 조작에 사용된 그런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부터 제거하게 되면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이 0.06%가 되는 거죠. 그리고 0.06%고 일정한 규칙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가 이제 조작이 제거가 되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을 그냥 사전투표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만 가지고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여 년 정도, 2017년 대선부터 본격화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공직선거에서도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모두 8개의 선거구가 있고 2024년 총선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제공받았고 만표 내외에, 그리고 그 소위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낙선자가 당선자, 건배지를 달게 된 경우가 8개 선거구가 있는데 4개입니다. 청주 상당 6,906표의 유령 투표자가 투입됐고, 청주 서원 1,355표의 유령 투표자가 투입됐고, 청주시 흥덕구
11,561표의 이런 유령투표자가 투입됐고, 충북 음성군 12,803표의 유령투표자가 투입된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8개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유령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로 바꾸치기 한 경우가 8개 선거구 가운데 4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은 충북, 청주, 서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도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죠. 예를 들면 2024년도에는 김진모 더불당 후보, 이광희 국힘당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355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투표지를 조성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거든요. 조작 이전에 국힘당 후보가 5,208표 차로 이겼는데 1,355표가 더해지게 되니까 결국 5,147표로 더불당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온 거죠. 꼭 같은 청주시 서원구에서 2020년에도 똑같은 조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장섭하고 최현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9,324표의 유령투표지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엔 국힘당 후보가 5,990표로 이겼는데 9,324표의 유령투표지가 투입되니까 결국은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장섭 후보가 3,334표 차이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식들은 이렇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조성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스럽게 대통령이 깃발을 들었으니까 그 대통령을 살릴 수 있으면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자식들하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주는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시도지사 모시고 군수구청장, 시청장 모시고 기초의원 모시고 광역의원까지 다 조작을 하니까 그렇게 모시고 북조선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감사합니다.